네, 반갑습니다. 태성의 세니 이동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주제인 미케니컬 포스트 프로세싱 팁에 관해서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열린 세미나에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번 세미나 주제인 구조해석, 즉 미케니컬에서 언급되는 포스트 프로세싱 내용들은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본 세미나를 청강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NCS 미케니컬에서 다루는 후처리 내용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관련 내용들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미케니컬 포스트 프로세싱의 소소한 팁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목차입니다. 미케니컬 기본 교육의 후처리 내용을 포함하고 이 PDL 명령어를 활용한 몇몇 방법과 디스플레이 옵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차트를 활용한 폴스 디포메이션 커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미케니컬 기본 교육에서 다루는 차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프와 테이블 데이터로 출력하고자 하는 결과 항목을 아웃라인 트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추가하면은 결과 항목을 그래프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만일 작용한 힘과 변형에 대한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폴스 디포메이션 커브 생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하중과 경계 조건을 이제 부여할 거고요. 해석을 진행 후 결과 항목에 토탈 디포메이션,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폴스 리액션 및 차트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차트의 설정 내용입니다. 우선 아웃라인 셀렉션에서 두 개의 결과 항목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솔루션의 토탈 디포메이션과 폴스 리액션을 다중 선택 후 어플라이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차트 컨트롤에서 X축에는 어떤 항목을 설정할지 선택을 하는데요. X축 항목을 토탈 디포메이션으로 선택을 한다면 자동으로 Y축 항목은 다른 오브젝트인 폴스 리액션이 선택됩니다. 아래 항목인 축 라벨 지정은 이제 원하시는 내용으로 직접 입력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X축 항목이 디포메이션, Y축 항목은 발령 내용임을 알기에 라벨은 포스로 지정하였습니다. 결과 그래프 창을 확인하시면 X축과 Y축이 지정한 라벨에 따라 명명되었고 폴스 디포메이션 커브를 폴스 리액션을 활용하면 하중과 변이 관계를 커브의 형태로 보시는 것 같이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 내용. 두 번째 내용은 서피스 코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간 마이크가 작동되는지 혼란이 와서요. 그럼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피스 코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서피스 코팅은 구조교육 내용에는 다루지는 않는데요. 구조물 표면에 얇게 도포되는 재료들의 강성과 변형을 구현하기에 유용한 내용으로서 생각되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강성이 약한 구조물 표면의 두께가 이제 매우 얇고 강성이 큰 재료, 예를 들면 복합재와 같은 구조물이 결합되어 있을 때 외부 하중에 의해 변형하는 현상을 분석할 경우 솔리드 요소와 쉘 요소의 결합 방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APDL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서피스 코팅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코팅을 생성하게 되면은 해당 생성면은 쉘 181 또는 쉘 281 요소가 적용되며 3D 해석에서 솔리드 바디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상세 설정창에서 지오메트리 항목의 기능을 적용할 표면들을 선택을 할 거고요. 코팅 영역이 거동하는 유형을 좀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팅 영역에 적용될 재료를 결정한 뒤 그동 유행에 따른 두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서피스 코팅은 대부분의 결과 항목에서 검토할 수 있고요. 유저 디파인드 리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과의 상세 설정 창에서 스코핑 메소드를 서피스 코팅으로 변경해서 여러 결과를 확인하는데요. NCS 미케니컬의 서피스 코팅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유용한 점이 첫째로는 해석 모델의 하나 또는 여러 표면의 쉘 요소를 사용해서 새로운 재료의 두께 정보로 적층할 수 있게 되고요. 둘째로는 표면 응력의 더욱 정확한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또는 해석 모델의 표면의 새로운 재료, 예를 들면은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나 구조물을 지지하는 얇은 외피를 구현하는데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정 표면의 결과 평균값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이제 네임드 셀렉션을 활용해서 특정 표면에 걸쳐 분포하는 결과 값들의 평균을 추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순간 이미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관련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예제는 2D 서피스 모델을 생성을 하고 상부에는 500도, 하부에 200도의 온도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네임드 셀렉션을 생성해서 특정 표면의 엘리멘트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해석 결과로 전체 바디에서의 온도 평균값과 함께 선택한 엘리멘트 페이스에서의 평균값을 확인 가능한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코핑 메소드를 지정한 네임드 셀렉션인 셀렉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 표면의 평균값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임드 셀렉션을 이용한 활용 예로 특정 하중이나 경계 조건을 절점에 적용하는 다이렉트 FE도 있고요. 이번 네임드 셀렉션의 활용과 다이렉트 FE 같은 경우에는 미케니컬 기본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이니 관련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멀 앤 탄젠셜 컨택 폴스의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이제 APDL 명령어를 이용한 결과 출력에 대해 예제를 통해서 다루어 보는 건데요. 보시는 내용은 접촉에 대한 미케니컬 기본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접촉은 서피스 투 서피스 접촉이 사용되고 컨택 툴을 활용하면은 노멀 컨택 프레셔와 탄젠셜 컨택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멀 컨택 프레셔는 각 엘리멘트별로 값이 다르고 요소의 크기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접촉 면적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컨택 폴스를 계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폴스의 개념으로 값을 보기 위해서는 노드 투 서피스 접촉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노드 투 서피스로 변경하는 방법은 이전 내용에서도 언급되었던 네임드 셀렉션 워크시트의 컨버트 투 기능을 활용해서 엔티티 타입을 노드로 선택하면은 컨택면을 노드로 지정 가능합니다. 네임드 셀렉션에서 만든 지금 보시는 내용에서의 C 노달 페이스를 컨택으로 할 거고요. 접촉되는 반대면도 명명된 네임드 셀렉션의 타겟 페이스를 지정합니다. 접촉은 보시는 것처럼 본드들을 가정하였습니다. 하중과 구속 조건입니다. 변이 하중을 Y축으로 마이너스 1mm, 바닥면에 픽스드 서포트로 구속하고 계산을 수행합니다. 계산 이후에는 커맨드를 솔루션에 추가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커맨드 리절트의 임의로 지정한 명칭인 my normal pulse의 normal contact pulse 결과를 그리고 my tau r의 tangential contact pulse 결과 그리고 my tau s의 tangential stress를 각각 출력합니다. 오른쪽 명령어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포스트 1을 지정함으로써 후 처리 내용에 대한 명령어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테이블에서 엠폴스와 타우 R 그리고 타우 S를 시퀀스 넘버 각각 1, 5, 9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get 명령어를 통해서 리절트 항목에 지정한 명칭으로 각각의 결과값을 가져오도록 지정을 하였고요. 이번 해당 명령어에 대해서는 NCS Mechanical APDL Command Reference를 좀 참고해 주시면 관련 명령어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참고로 NCS 헬프 매뉴얼의 그 커맨드에 사용된 내용의 노멀 컨택 폴스와 탄젠셜 컨택 폴스에 관련해서 이제 시퀀스 넘버를 지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컨택 175 요소에 사용되는 아이템과 시퀀스 넘버를 왼쪽 테이블에서 확인 가능하고, 오른쪽 그림은 탄젠셜 컨택 폴스에서 RS 방향으로 구분되어 출력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R은 글로벌 좌표의 X축, 그리고 S는 직교한 방향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이번 예제의 커맨드를 사용한 폴스트 처리 결과와 폴스 리액션을 추가해서 변이 하중에 작용한 Y축 방향에 대한 폴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간단한 직육면체의 격자를 구성한 경우로서 접촉면 요소가 일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노멀 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옵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결과 표시 옵션의 에버리지드, 언에버리지드, 그리고 노달 디플런스와 같은 다양한 결과 표시 옵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옵션은 유한요소 해석에서 획득한 응력 또는 변형률 값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만 유한요소법에 의한 그 절점 및 요소에 대해 조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절점, 즉 노드 P는 요소 2, 1, 2, 3 및 4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응력은 요소 내의 파란색 점으로 된 적분점에서 계산된 다음 선형 보관을 통해 노드로 전달됩니다. 노드 P는 4개의 요소에 의해 공유되므로 각 요소는 노드 P에 대한 응력값, 지금 여기서는 S1, 2, 3, 4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응력값을 추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에버리지 옵션을 사용하면 노드 P에 표시된 응력은 S1, 2, 3, 4의 합에 4를 나눈 값이고, 언에버리지 옵션을 사용하시면 노드 P는 4개의 값을 가지므로 응력 컨투어가 불연속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달 디플런스는 특정 노드를 공유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비평균 계산 결과 간의 최대 차이를 계산한다 보시면 되고요. 노달 프랙션은 노달 디플런스를 노드 평균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에버리지드 옵션 처리와 에버리지드 옵션 처리에 대한 비교 결과입니다. 컨투어 결과의 출력이 언에버리지드는 끊기듯이 유연하지 못한 반면에 에버리지드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응력 결과의 경우 에버리지드 된 결과의 값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종 재질 간의 접합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좀 사용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레멘탈 민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각 요소는 균일한 응력 분포를 가지고 응력값은 해당 요소의 적분점들, 지금 보시는 내용에서는 적분점들을 IP 1, 2, 3, 4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적분점들에서 계산된 응력의 평균값이고요. 엘레멘탈 디플런스는 요소 내의 모든 노드에 대해 비평균 계산 결과 간의 최대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엘레멘탈 프랙션은 엘레멘탈 디플런스를 엘레멘탈 민으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결과 디스플레이 시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적분점 결과 출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앞에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다루었던 적분점에 대해 조금 더 추가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요소 해석에서 계산 결과의 그 저장은 디스플레이스먼트, 폴스, 모멘트는 절점, 즉 이제 노드에 저장되고요. 스트레스, 스트레인은 요소의 적분점에 저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응력 결과는 이제 절점에서 출력되고 이때 요소 내 적분점에서의 결과를 절점으로 복사 또는 외삽을 합니다. 여기서 비선형 해석인 경우는 복사를 하고 선형 해석인 경우에는 외삽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NCS의 경우 기본값으로 공유하고 있는 절점의 결과를 평균해서 출력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옵션의 디폴트가 에버리지